가설을 세우는 부분, 가설의 검증, 그거를 A/B 테스트, 그리고 무조건 실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이거를 스터디하고 재시도하는,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노력하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프로덕션 컴퍼니 유부가 픽처스와 그로스 해킹 컴퍼니 펜페이퍼 플러스에서 CMO 역할을 맡고 있고요. 우선 저희 첫 번째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제 스웨덴의 모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로스를 들어가면서 처음에 데이터가 10%에서 20% 정도였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고 시퀀스에 대한 개념, 태깅의 개념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서 그때 저희가 60%가 넘게 오픈율이 나왔고, 이제 그 브랜드의 하루 매출 역사상 제일 높은 금액을 벌어들였던 적이 있죠. 건강보조 쪽, 식품 쪽 브랜드인데, 이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메일 클릭 후 상품을 사는 그 전환이 80%까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만 19살 때 홍대에서 이제 어울리던 친구들이 이제 다 음악을 하고 있었고, 밴드는 이제 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실력은 안 돼서 좀 그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음반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그게 마케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앨범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마케팅 세일즈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밴드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굿즈를 이제 만들고 음반들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앨범을 해외에다 이제 팔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크로스보딩,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이커머스의 어떻게 보면 개념을 또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걸 또 했던 것 같아요. 음반 사업을 좀 더 하다가 이제 스웨덴으로 가게 되는데, 패션 쪽을 이제 세일즈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됩니다. 50개국 정도의 이제 B2C와 그다음에 20여국의 이제 B2B를 관리하면서, 특히나 B2B 쪽에서는 메일로 보통 정리가 되니까 메일을 많이 쓰게 되었고, 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해서 시스템적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 마케팅 쪽에 굉장히 접근하게 되어서 이메일 마케팅을 굉장히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메일 마케팅 다음에 뭐 세일즈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를 이제 스스로 써보게 되고, 너무 부족한 것들을 저 스스로도 알게 되니까 린다라든지 뭐 콜세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컨텐츠 마케팅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걸 뭐 소위 이제 사막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제 나와 다른 마케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들이 태어나서 인지 능력이 생긴 다음에 뭐 수백 개나 수천 개 이렇게 하루에도 습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최소 한두 개 정도는 어제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거나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알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노력하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이제 계속 시도하려는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를 약간 30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하루에 일과표도 만들어 보고, 밥을 먹은 다음에 30분은 뭐 책을 본다, 아니면 그리고 뭐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써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희열을 느끼는 거는, 제가 만든 구조에서 이 사람들의 컨버전이 많이 나와서 전환율이 높아져서 그 클라이언트가 됐던 저희 회사가 이제 매출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푸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굉장히 간단하게 공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최적화된 공식을 가장 쉽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고, 가장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과정들을 A, B, C, D, E, F 막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A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B, C, D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갖고 가서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SNS와 이제 이메일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SNS는 너무 퍼블릭한 거죠. 너무 저를 앞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너무 앞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메일 마케팅에서의 개인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개인화된 메시지는 앞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름과 이메일,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뭐 아이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하석의 이메일 주소 넣고, 그 다음에 나는 BTS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넣자마자 이메일이 BTS를 가장 좋아하는 이하석님,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단에서 제가 정보들을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된 이메일이 나갈 수 있는 게 뭐 개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메일 마케팅이 진화하다 보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채널로도 변화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메일 마케팅은 확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수 중에 이제 북극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북극성을 보고 여기서 보더라도 항상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항상 거기 있어서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노력. A라는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Y잖아요. 근데 Y가 굉장히 강해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Y,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어떤 뭐 혁신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는 상품들은 무조건 살 테니, 저는 What은 사실은 시의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Y는 조금 더 영속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북극성 지수처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가 변하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Y가 훨씬 더 투자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뽑을 수 있는, 그게 구매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훨씬 더 크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로스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드리븐이라고도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시도하다 보면은 이제 최적점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스윗스팟,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스윗스팟에서 세일즈 퍼널 구조에서 이제 모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밑에서 넘버들이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세일즈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가설의 검증, 그 다음에 그거를 A/B 테스트, 그리고 무조건 실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이거를 스터디하고 재시도하는 이런 사이클이 뭐 어떤 데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최고 결과라고 생각하는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언어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일본어도 좀 하고 뭐 스웨덴어도 하니까, 그런 언어,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를 알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보다 영어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배우시는 거는 저는 마케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러면 그게 탑재가 됐을 때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은, 지금 유행하는 게 뭐 인스타그램 광고다, 페이스북 광고다라고 하면 그 앞에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공부를 조금씩은 하시면서, 뭐 그걸 직접적으로 구현은 안 하시더라도 이게 무언가인 거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시 저한테 들어오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젠가 생기니까, 그거를 대비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5년 있다, 2년 있다가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술적인 거를 알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충분하겠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사이트라든지 해외에서 유명한 뭐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만이 이거를 우리화시켜서 우리가 전환을 높이던 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열린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는 오픈마인드,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으니까, 또는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자기가 시간을 어느 정도 내서 이 지식을 습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결국엔 호기심이 많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호기심을 많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